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가 청와대 근무 당시에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연일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려고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김 씨의 주장과 청와대 대응을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는 자신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첩보 보고 내용을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은 김 씨의 주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직 총리와 민간 은행장 등 민간인 첩보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 씨가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김 씨는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 사건을 경찰에 알아본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민간인 첩보 보고는 민간은행장 한 건이고 나머진 정당한 특별감찰반 업무 범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는 업무 범위가 아니니 보고하지 말라 주의를 주고 폐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김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을 놓고도 김 수사관은 자신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수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김 씨가 경찰청을 방문해서 아는 건설업자의 사건을 알아보아 줬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서 수사와 관련해서 김 수사관과 상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청와대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상당수 내용이 아예 복원이 안 되도록 지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경찰청이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이례적인 방문을 청와대에 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중인 건설업자 최모 씨 관련 사건을 문의한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수사관의 수상한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찰이 건설업자 최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김 수사관과 경찰 수사에 대해 논의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들은 청와대는 부적절한 행위를 넘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김 수사관을 즉각 검찰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첩보여서 실적 확인차 문의했다는 김 수사관의 해명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경찰청 방문 전후로 김 수사관이 최 씨와 수십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권 비위를 수집해 쫓겨났다는 김 수사관 주장은 틀리다는 겁니다. 또 김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팀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이미 상당수 내용이 복구도 안 되도록 삭제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한 검찰은 단서들을 숨기려고 일부러 삭제한 게 아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 때문에 밉보여서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복사판처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비교할 만한 사건인지 심수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이제 박관천 대자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박이처럼 같다는 얘기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이 청와대 비밀 문서가 유출됐다는 점은 같지만 사건의 시작점은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 자체부터 보도가 됐습니다. 민간인인 정 씨가 청와대 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첩보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건데요. 당시 금기어인 이 정윤회 또 최순실 같은 이름을 언급하다 보니 보복을 당했다는 게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따가 2부에 박관천 씨는 잠깐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튼 유출됐다는 것이 시작점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경질이 된 뒤에 자신이 직접 언론에 공무상 기밀인 이 첩보 보고 내용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청와대는 이 김 씨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막 허위 주장을 펴면서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비밀 문서를 유출한 것은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첩보 내용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이 김태우 씨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에 은행장이나 전직 총리 아들 사업체에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었던 건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이 역시 아직까지는 일방 주장으로 보입니다. 과거 민간인 사찰로 기소됐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상이 명확합니다. 4대강 반대자 또는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위에서 아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소위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예. 이번에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스스로 자체 생산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대개 이제 6, 7급 공무원인 특감반원이 보고서를 올리면 5급 사무관인 특감반 데스크와 또 특감반장 이렇게 비서관까지 3단계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듣긴 들었는데 민간인 사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뭐 적절치 않은 감찰이다 이렇게 뭐 주의를 줬다는 주장이 청와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올린 2개의 보고 모두 검토 과정을 거쳐서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특히 이 정부 초기에 김 수사관이 이 같은 행동을 보이길래 다시는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실제 이후에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예. 그건 또 이제 김 비서관 얘기를 또 김 전 비서관 얘기를 들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청와대 대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청와대하고 김 씨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딱 명확하게 맞다 하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혹시? 이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 예.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 보도해드린 대로 이 김태우 씨가 지인인 건설업자와 수사와 관련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이 된 만큼 최초 이번 사건에 발단이 됐던 이 비위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먼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관천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번 사건을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특별감찰반 의혹을 해명하는 청와대가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했던 윤영찬 수석의 해명을 비꼰 것입니다. 특히 특감반이 전직 총리와 은행장을 조사했다는 새 폭로에 대해서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박관천 사건을 보는 듯 하다고도 했습니다. 뒤로는 청와대 감찰관이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인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은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찰보고 묵살과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충분한 해명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조만간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개인이 비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언론 플레이냐 아니면 청와대 차원의 의혹 덮기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를 두고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윤회 문건의 데자뷰라는 논평과 함께 정윤회 문건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소환되고 있죠. 그래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당시 사건 당사자인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일로 다시 또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뵙게 되는 건데 그러게요.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선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 자체가 언론에 유출된 점을 들어서 2014년 예, 정윤회 사건 예, 거기에 연루된 박관천 전 행정관이 예. 계속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뭐 이미 보도가 나온 것이지만 이 요번 사태의 경우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약 15, 6개월이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었죠. 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014년도 1월 7일 날 제가 지금도 날짜를 기억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며칠 있지 않아서 바로 저를 비롯한 몇 명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보내고 이 사람들을 새로 받아라는 지시가 안봉근 부속비서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대통령은 외국 순방 출장하셨죠. 그러면서 외국 다녀오기 전까지 인사를 완료시키라 그랬죠. 예.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게 인사가 문제가 있는 인사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안봉근 비서실장은 해외 순방을 수행하면서도 계속 전화를 했었죠. 결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온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하루 이틀 있다가 좋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내보내도 되는데 저를 꼭 찍으면서 이 사람은 꼭 내보내야 된다. 예. 라고 해서 저는 바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보고되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의 가치부터 따지기 전에 바로 나오게 된 거죠. 예.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이번 사건과는 출발부터 좀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신 예,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한 4, 50일 정도 무보직으로 있었죠. 예. 어디 보내질 않고 1차, 2차 인사발령이 났을 때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경찰청장이나 국무조정실장에게 박관천은 이 정권 하에서는 절대 그런 좋은 보직을 줄 수 없다. 예. 해가지고 제가 결국 이제 도봉 정보과장 가니까 정보과장 간 것도 시비를 걸었죠. 예. 예. 아무튼 당시 얘기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긴 합니다. 예. 그중에 일부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의 뇌물 혐의에 대한 압력 행사 차원이 아니었다. 예, 자신이 생산한 정보 내용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이건 다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원래 특감반원의 그런 확인은 통상적인 겁니까? 그건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특감반원이나 청와대 감찰이나 국무총리실 감찰들은 자기가 비위첩보를 생산하면은 이 비위첩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철저하게 비공개 비밀로 붙여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비첩보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위공직자는 저보다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해악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비공개를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첩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 사업자 등이 자기와 반대되는 공무원에게 해코지를 하고 첩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 사업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첩보를 낸 다음에는 그 데스크에서 수사기관에 넘기고 그러니까 이제 데스크라 그러면은 특감 반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특감 반장이나 비서관에 넘기고 개개인의 감찰 반원들은 내 첩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번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예. 의견을 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팩트 확인만 좀 하기 위한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따라서- 저도, 예,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서 김태우 특감반원의 행동이 어떠한 뜻이다 있을 것이냐 하는 추측은 서로 간에 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몇 가지 보도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환경부 장관 경질을 위해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거는 어떤 상황?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특정인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정보가 있으니 감찰을 해라, 알아보라 하는 경우는 그것은 법령상에 의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위가 있으면은 비위가 있다. 비위가 없으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비위가 없다. 현장 감찰반원은 그것을 객관적인 팩트로 예.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 청와대에서 예. 환경장관을 바꾸기 위해서 예. 뭔가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개개인의 특감반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예. 특감반원에게 내려오는 지시는 그렇습니다. A 장관, B 차관,
시 국장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예. 정보가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입니까? 예, 그건 통상적으로 내려옵니다. 예. 뭐 찍어내기를 갖다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안 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통상적으로 누구누구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은 법령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직 총리 아들 또 민간은행장의 예. 비리 첩보를 캤다. 예.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민간인 사찰인가 감찰인가 예. 경계선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까? 그 경계선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공직자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품위적 의무가 있습니다. 유부남인 공직자가 예. 퇴근 후에 다른 여성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다면은 이것은 나 퇴근 후의 일이고 간통죄도 폐지됐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그것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공직자는 공사 생활에서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민간인도 광급 공사를 합니다. 근데 그 광급 공사를 하는 민간인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안 쓰고 예.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향응이나 제공하면 이거 당연히 감찰 대상입니다. 그렇겠죠. 또 하나 공무원은 평상시에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동량이 있습니다. 예. 제가 출퇴근길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지금 대통령의 환경 정책이 어떻고 예. 문제가 많다. 그러면 저는 그걸 참고복으로 써서 정책에 반영하는 까지 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데 문제 제기된 여기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첩보를 받아본 비서관이나 수석이 야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예. 어디서 슈퍼마켓 하는 A가 그런 말 했습니다. 야 그럼 A 혹시 세금 탈락하고 있는지 확인해봐. 이런 지시를 하면 그때부터는 민간인 사찰이고 불법인 거죠. 예. 딱 거기가 경계선입니다. 예. 예. 민간은행장의 첩보를 캐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은행장이 이게 사실이라면 주장대로. 민간은행장의 사생활을 했으면은 예. 그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민간은행장이 국민이 저축해놓은 돈에 대해서 예. 그것을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찰 지시가 내려오면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민간은행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국가기관이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못하게. 예. 근데 국가기관하고 유착돼서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공직감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청와대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이제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줬다는 그렇죠.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게 순수 민간 영역이다. 그러면 예.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청와대 특감반원의 어떤 직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 하다 보면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서는 내부 행동 강령이나 내부 지침을 통해서 이걸 세밀하게 규정을 해두어야 됩니다. 예. 그걸 규정을 안 해두면은 소위 두루뭉실한 게 돼버리죠. 그렇겠죠. 그럼 때에 따라서 높이의 가로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것을 이번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또 규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특감반장은 이 규정이 제대로 현장 감찰반원에게 적용되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복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없이 제도만 있다면은 그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것과 관련해서 예. 지금 청와대 반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금 다 이렇게 흙탕물로 만들어놨다라는 반응이 왜 웃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다시 말하면 예. 청와대가 이것을 이렇게 대응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일수록 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자, 이번에 김 감찰관이 어떠한 비위가 있은 첩보를 제출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사실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확인이 안 된 거면 우리가 다시 수사기관 확인해 보겠다. 예. 이렇게 딱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적 일탈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 일탈을 어디서 했습니까? 민정이 근무하면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민정도 그 사람을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럼 국민에게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 따라서 이런 건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실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관리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해야 되지 어떠한 개인적인 비난 쪽으로 나가는 것은 예. 그것은 그 국민에게 신뢰를 두는 청와대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법적으로 대응한다니까 이 모든 것을 그럼
법정으로만 넘겨놓으면 끝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 사법 영역의 수사 부분은 검찰에 넘기거나 아니면은 검찰의 감찰에 넘기거나 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청와대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나오면은 예. 그것은 그대로 표면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공개하라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건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여태까지 그 근무해본 청와대 경험으로서. 예. 민정에서 근무 생산한 문서들은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하고 민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뭐 명예훼손이 그 내용이 담겼는데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 예.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대통령 기록물로 잘 보존도 하지 않고 거의 폐기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의 문서는 공개와 비공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상 공개의 원칙이지만 예. 특히 공개가 돼서는 안 될 것은 법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5년, 10년, 15년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청와대 내부의 모든 걸 다 공개하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것은 법률도 비공개할 문건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